그냥 슝 차에 타고 갑니다. 차에 타고 갑니다. 카니발에 타는 표정을 보시면요. 알겠습니다. 이미 재구속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자다 왔나? 때깔이 왜 이렇게 좋아? 김건희 여사도 소환 수사시키는 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슝 차에 타고 갑니다. 차에 타고 갑니다.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안 해요, 답을. 소위 말해서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거지를 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예. 본인이 얻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것도 그 승패로 가늠한다면 자기가 안전행기기를 잡아야 뭐라도 얻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얻은 게 없을 거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다. 피해자 코스프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를 소명하고 하는데 특검에서 어거지로 자기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라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 이상 도 이하도 얻은 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국힘에서는 이게 동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엊그제 제가 우연히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고자진을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네. 저를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이제 길에 서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힘 그 지도부에서도 윤은 혈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은 떼어버리고 싶은 거죠. 예. 정말로. 그래서 동조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 아마 그 지금 송환석 원내대표 집행부도 기존에는 탄핵, 계엄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동조하는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떼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기들의 미래 때문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한 줌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고 법원 앞에서 외치고 하는 그 구구 세력들 그들이라도 의지하려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 이상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날 윤석열 지지자들 서울고금에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주장에 의하면 2,000명이 모였다. 더구나 전환길이 내라는 무죄다 외치며 모여달라고 했지만 고작 200명. 전환길과 안정건 조합. 예, 이거 시청률 떨어지는 조합이죠. 인파 보십시오, 인파. 이게 2,000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자, 게임 오버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따가 방송 마치시고 그 카니발에 타는 표정을 보시면요. 알겠습니다. 이미 재구속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도 공명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실질적으로 인정받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이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고 실제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마치 뭔가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인정받는 게 너무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놈이 남이 한 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표내고 티내고 해가지고 자기공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공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컨대 뭐 지금 이제 그 뉴스에서 들은 것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이 그 한번 이렇게 찌그러질 때 타이밍 딱 잘 잡아가지고 튀어 올라가가지고 살아났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가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돼버렸죠. 그래서 검찰총장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열받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 실력은 하나도 없고 디테일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저 사람 무슨 운빨이 좋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참고 다른 때를 기다린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사실 왔는데 결국 중간에 본인은 사실은 물을 먹었고 그래서 다 계속해서 안 좋은 자리로만 계속 갔어요.
물론 뭐 검찰총장 자리 놓고 6년 전에 싸웠다 어쩌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법무연수원 갖고 뭐 사법연수원 부원장 갖고 뭐 갖고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능력만큼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컨대 그 박근혜 특검, 최순실 특검 그때도요. 이분 생각은 실제 그 사건을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파헤치게 도와주고 언론에 알리고 결국은 큰일이 벌어지게 한 거는 나였다. 그때 김의겸 전 국회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전 TV조선 조선일보 부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수사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고 진짜 숨은 공로자는 그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특검을 가지고 사실 그 밑에 특별수사관들이 다 일한 거고 윤석열이는 그냥 폰만 듣다가 갔는데 마치 윤석열이 엄청나게 노력을 잘해서 똑똑해서 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그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결국 본인은 감사위원으로 가서 윤병호한테 그렇게 당하고 윤석열 때 감사원에 가서 엄청 당했나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거의 한 주구리 밀려나서 거의 장난 아니겠다. 끝나다시피 한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너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너무 잘해내고 싶다. 이 특검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사건에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한 사람이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은석 특검은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수부에 근무하지도 않았어요. 형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부에서도 이제 특수부가 없는 그런 그 검찰청이 있거든요. 이 지청이나 이런 지방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 특수수사를 이제 담당한 사람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성골, 진골 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이 조은석 특검은 되게 계속 그동안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당하고 밀려난 사람이었던 거라서 이번에 이번에 내란 특검을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능력을 꼭 보여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정말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에서 정말 되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둘 간의 악연도 이번에는 꼭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요 A부터 B, C, D, E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A 다시 A2 다시 A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면 그 또 다음 단계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번 특검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게끔 완전히 목숨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특검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수싸움도 조은석이 승리로 끝날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생각보다 허술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윤석열이 그동안에 승승장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과 같은 그런 중간에 책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이번에 조은석 특검은 아마도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특히 조은석 특검이 노리는 거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윤석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어떠한 수를 쓸 것인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단죄시킬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는 겁니다. 그 디테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조은석 특검이 그동안에 생각해냈던 자기가 보기에는 인재인데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에 이 수사 그리고 정말 수사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걸 꾸려갔고 또 이분이 그 자기 밑에 있는 특검보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이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재량권을 많이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싸움에서 결국에는 희한한 수싸움이 다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